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시즌3 28호 찾아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단지는 핫하죠.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공고 영상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르마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진짜 바로 지난 영상도 탑성역에 들어가는 푸르지오 파크7 개였거든요. 푸르지오가 엄청나게 지금 분양을 해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디에트르가 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건설사들이 좀 주기를 갖고 집중하는 시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올해는 푸르지오의 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한 두 달 사이에 거의 10개 단지 다루고 있거든요. 푸르지오가 분양을 많이 했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대우건설 주식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수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기대와 우려 속에, 기대는 괜찮은 입지, 괜찮은 정말 단지거든요. 우려는 분양가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 기대와 우려를 모두 충족시킨 어떻게 보면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에 대한 제 한 줄평이 이랬습니다. 너는 이미 넘어있다. 사실 북두신권이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만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너는 이미 죽어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따왔습니다. 너는 이미 넘어있다. 뭘 넘어있느냐,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분양가가 12억 선에 나왔습니다. 84 기준, 9평 기준, 100평도 있어요. 걔는 좀 더 비싸고, 사실 재작년에 23년에 영통, 같은 영통에 들어갔던 센트럴 자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이 센트럴인데 2년 전에, 사실은 정확히는 24년 초반에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수원에 분양됐던 핫한 단지가 하나 있어요. 같은 영통구에 들어갔는데 자이 센트럴이라고 하는, 영통 자이 센트럴이죠. 걔가 들어갔는데 걔가 왜 이슈였느냐, 분양가가 최초로 아마 수원에서 9평 기준 10억이 넘었던 단지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걔가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그러고 나서 10억이 넘는 단지가 9억에 나왔습니다.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는데 수원 분양가가 9평 기준 10억이 넘었다는 게 바로 1년 전, 정확히는 한 1년 6개월 전에 얘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얘는 그걸 넘어서서 2억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줄평을 정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연 이 분양가가 합리적인 것인가는 이제부터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은 갖춰진 단지예요. 제가 보기에 세대수는 615세대입니다. 근데 얘가 뭐 대단지는 아니죠. 600세대 규모면은 중규모 단지죠. 조금 큰, 약간 큰 이 정도에 들어가는데 얘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수원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망포역에 그냥 맞닿아 있는, 더구나 얘는 지하 3층이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통으로. 그런 의미에서 대단지 측면에서 빠지지 않는 단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수원의 신축, 사실 수원의 신축은 대규모로 들어간 거는 광교 이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신축 부족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분양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전 단지가 시즌2에 나왔던 단지거든요. 근 1년 동안 괜찮은 신축이 들어간 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따라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구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9평 기준 10억이 넘은 다음에 괜찮은 입지죠. 수원에서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영통이라고 하는, 광교와 더불어서 영통이라고 하는 수원의 핵심적인 주거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핵심 단지로 볼 수도 있고요. 역세권입니다. 망포역,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얘 위치가 미리 잠깐 보시면 얘가 망포역입니다. 수인 분당선이죠. 포역이 어디냐면, 여기서 수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수인선 타고 하나, 둘, 셋, 네 정거장 가면 어딥니까? 수원역입니다. 근데 수원역이 뭐가 들어오죠? GTX-C가 들어와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냥 망포역 근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 보이시죠?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뭡니까? 망포역 1, 2번 출구를 그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공용차 고지예요. 근데 이걸 대우가 사서 올린 거죠. 대우가 이런 걸 좀 잘합니다. 푸르지오. 왜냐면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한 달도 안 됐죠? 부산에 서면 서밋하고 남천 서밋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걸 매입해서 건물을 올렸는데 하이엔드 들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용차 고지를 갖다가 얘네가 사서 만드는 건데, 여하튼 1, 2번 출구가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확정은 아닌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하 3층을 통해서 망포역으로 직결 통로가 개설된다는 것이 예정돼 있어요. 아직 아예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보는 근거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들어가죠. 그리고 개발 찍어보시면 바로 이 망포역으로 27년 예정? 지금 망포역 있잖아. 이건 뭐냐면 동탄 도시철도 1호선 트램인데 얘가 이쪽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영통역, 망포역에서 한 정거장 가면 되는데
있는데 이 영통역에는 또 인덕원선이 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호재를 갖고 있는 상당히 좋은 입지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직통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수인분당선인 망포역에 직결되고 여기에 동탄 1호선도 들어오게 되고 한정거장 가면은 인덕원선도 개설이 되고 내정거장 서쪽으로 가면 수원역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수원역 GTX-C를 써놨습니다. 즉 수원역 GTX-C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왜냐면 수원역 GTX는요 특이한 게 작년에 제가 시즌2에서 디에트르 더 리체 하면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수원역은 수원역 바로 옆에 단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찍어보시면 구축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나마 좀 신축이 있는 게 여기 지어서 이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있죠. 21년 들어간 거. 근데 거리가 좀 있어요. 수원역까지는. 대략 600m. 못 걷는 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는데 거리가 좀 있는데 그 거리 같은 거 비교했을 때 망포역에 그냥 직통으로 들어가서 내정거장 가서 타는 거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 단지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들이, 수원역 근처에 괜찮은 것들이 신축의 경우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역세권에 망포역뿐만 아니라 수원역도 적어놨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수인분당선뿐 아니라 동탄 1호선과 GTX-C도 적어놨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통역 쪽으로 한정거장 가면 앞으로 개설될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푸르지오잖아요. 전반적으로 세대수나 핵심 지역이라는 거 역세권으로 했을 때 가격 하방 경직성은 기본적으로 갖춘 단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분양가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인데요. 일단 수원 신규 분양, 그리고 수원 10억 분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관심도와 화제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이 넘은 수원 분양가가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작년에 더 리처 같은 경우에도 1, 2단지가 10억에서 12억 선으로 두 단지가 동시 분양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분양이 됐는데 대략 10억 선이 됐던 1단지가 미분양이 났었지만 결국은 거의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2단지도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2단지도 미분양이 났는데 걔 비싸다고 했는데 얘 가격도 비교해보면 거기도 괜찮잖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수원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단지입니다. 앞으로의 수원시장 흐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선별단지 영상으로 저희가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8일 특공이 있고요. 월요일이죠. 화요일날과 수요일인 9일, 10일에 1순위,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망포역이 일단 있었고요. 수인분당선 빨간색 직통이라고 해놨습니다. 요건 뒤에 공고문 갖고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탄도시철도 1호선이 29년 정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거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원래 우리나라 철도라고 하는 게 제 시간에 딱 연결이 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수원역이 GTX-C 얘도 원래는 28년 9년이었는데 30년 31년으로 밀렸죠. 31년도에는 개통되길 제가 희망을 합니다. 여하튼 얘도 좀 전에 보셨지만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직결된 통로로 망포역에서 타서 내정거장만 가면은 수원역 GTX-C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뭐 대략 20분 대면 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탄 인덕원선도 영통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수원역을 이용해서 GTX-C를 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물론 동탄 쪽이나 다른 쪽을 이용하신다면 이걸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수원역의 GTX-C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15세대이고요. 특공이 222세대, 일반이 393세대입니다. 최고 40층짜리입니다. 꽤 높죠? 3개동이고 지하 8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개동이 딱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 근린상업 일종의 주상복합처럼 이런 식으로 상업시설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생활이 상당히 편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단지에 들어가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망포역, 영통구에 들어가는 대로변에 있는 상업시설이거든요. 여기는 다른 괜찮은 것들을 채워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감도로는 이런 식으로 3개동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썬큰도 있고 뭐 놀이터도 이렇게 위에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지하가 8층까지 돼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판 겁니다. 이유는 이런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다뤘었고 앞으로 다룰 단지 중에도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실 지하를 한 층 팔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나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푸르지오가, 사실 푸르지오가 지난번 단지까지도 맨날 주차 1.3대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도심의 재개발 치고는 잘 나왔다고 저는 봐요. 지하 8층까지 팠거든요.
그래서 코미와 주차가 나름 작잖아요. 사실 3기동짜리면은 높이 올려서 40층이라서 세대수가 나온 거고 면적 자체는 좁단 말이에요. 그런 것 치고는 근데 잘 나왔다. 뒤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입주 대기 기간도 나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년 2월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대략 4년하고도 한 6개월 가까운 4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상당히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금 마련 측면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아까 GTX-C 있잖아요. 얘가 계속 연장이 돼갖고 기간이 삼성역도 문제가 생기고 C 착공도 지금 착공식은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안 들어가고 다만 지금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죠. 그러니까 책정이 됐어요. 꽤 많이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31년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면은 동탄 도시철도 1호선은 이미 뚫려 있을 거고 동탄 인도건선도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호재들을 갖다가 그냥 대기 기간 중에 다 먹고 더군다나 GTX-C가 완전 가시화가 됐을 때 입주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금 마련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 4년이 넘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냥 민간 개발이다 보니까 분상제는 적용되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도 없어요. 근데 전매는 1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 자, 중요한 건 분양가죠. 얘가 타입이 3개예요. 62형, 84형, 100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입이 좀 나뉘기는 하는데 분양가는 여러분들 이제 공고문 떴으니까 공고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얘가 좀 특이한 거는 여기 62형은 그냥 단일하게 타입으로 이렇게 7억 6천부터 8억 9천? 거의 9억 선에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84형은 똑같은 A잖아요. 842, 842인데 동별로 라인별로 분양가가 다릅니다. 단순히 A, B 타입별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A 타입 내에서도 동별로 라인별로 분양가가 다르다는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B도 마찬가지예요. 84B도 B1인데 똑같은 B1 타입인데도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동이나 라인에 따라서 B2도 있고 100형 같은 경우에도 A1 라인이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A2, A3, A4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요거 주의하셔서 청약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분양 공고문을 꼭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좀 전에 공고문 보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따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고문을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 공고문 가지고 정리했는데 62형은 7.65억에서 8.8억까지 나왔습니다. 84형은 10억에서 12.1억. 84형 기본 분양가 최저가가 10억 선에 나왔어요. 9억 9천 얼마인가 그러는데 대략 10억입니다. 그리고 12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최고층 같은 경우에. 100형 같은 경우에는 11.9억에서 13.8억 여기 있죠. 84형 최고가가 100형보다 좀 더 비싸요. 이 얘기는 우리가 차 살 때 항상 느끼는 거죠. 소나타 풀업보다는 그랜저 깡통을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정이 있어요. 물론 옵션비를 포함해 봐야 되는데 확장비는 무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태운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에어컨도 싸게 나왔어요. 4기 기준 540, 5기 기준 730. 보통 5기 기준이면 이 급이면 거의 1050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300 정도씩은 빼준 것 같습니다. 확장비 무상하면 이런 거 정도는 무상으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민간 분양층은 싸게 나온 걸로 했고요. 옵션이 중요한데 옵션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프루지오 치고는 싸게 나왔습니다. 원래 프루지오가 여러 가지 스타일업이라든가 선택 옵션을 줘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딱 끊어서 나왔어요. 62형이 2천 정도, 84가 3천, 100형이 4천 정도입니다. 다만 여러분 분양가 중개 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프루지오의 경우에 기본 선택도 있고 선택 1, 2에서 고급화 시킨 선택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고급화 쪽으로 해서 다 넣은 겁니다. 다만 100형의 시스템 청정기가 꽤 비싼데 한 500, 6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뺐어요. 요거는 뺐고 가전도 제가 뺐습니다. 나머지 가전 제외하고는 최고 풀업으로 좋은 걸로 선택해서 다 넣어버렸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마루 같은 거 뭐 광폭이나 이런 거 사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 거 빼면 여기서 상당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저는 일단 다 때려박은 걸로 계산해 드리죠. 근데 얘는 확장비가 무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싸다 보니까 기본 분양가에다 그냥 이 옵션 비용 제가 풀업으로 계산한 걸 그냥 넣은 정도로 실질 분양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계약금은 10%, 중도부분은 60%인데요. 62형은 2천, 84는 3천, 100형은 4천을 더했더니 실질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62형은요 결국은 7억 8천에서 9억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형은 10억 3천에서 12억 4천의 실질적인 분양가 나왔다. 100형은 12.3억에서 14.2억이 나왔다. 제가 써놨어요. 100형 가라는 건가? 그렇잖아요. 100형 타입이 12.3억이 있어요. 최저가 쪽이. 근데 여기 84 최고가 12.4억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고민이 되죠. 이러니 차라리 100형에 넣어볼까? 그럼 100형 세대수가 적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재밌게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게 중요하죠. 9평이 일단 12억이 넘게 나왔다는 거. 평면도는 제가 재밌다라고 써놨습니다.
뭐냐면 푸르지오가 최근에 분양이 많았잖아요.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만 해도 지금 거의 10번째 단지로 다룬 것 같은데 바로 전 영상도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이었거든요. 걔는 84가 H까지 8개 타입이 나왔었거든요. 얘도 만만치 않은데 다만 얘는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일단 유기형을 보시면요. 유기형은 뭐 심플합니다. 타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탑상형입니다. 반상을 넣을 수 있는 면적의 어떤 땅은 아니기 때문에 탑상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거실 같은 경우에 파노라마식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양면 두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주방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준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최근 유행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뜰하게 알파룸도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 알파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냐 봤더니 아까 옵션 있었잖아요. 얘는 유기형이 한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옵션형 평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알파룸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 팬트리 하나 만들고 침실 위에다가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보다는 뭔가 활용도가 좀 높아 보이게 해놨는데 그 이유가 이 알파룸에 이렇게 드레스룸을 넣은 이유가 침실 1 원래 안방이죠. 보통 안방으로 쓰시는 곳에 보니까 드레스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레스룸을 원하시면 이쪽을 갖다 침실 2 공간을 안방처럼 쓰고 이쪽을 오히려 침실 2로 쓰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기형 24평? 25평 정도 되는 건데 기존 평형을 쳤을 때 침실이 2개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지금 5구형도 침실을 3개를 넣어주거든요. 다만 그 3개가 넓은 3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실 쪽을 갖다 주방 거실 쪽을 좀 이런 식으로 넓게 하는 대신에 방을 2개 넣어주면서 알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측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혼부부 정도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녀가 있을 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84인데요. 84도 판상형은 없습니다. 얘가 뭐 전체 대지 면적 이런 거 비교했을 때 판상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84형 나름대로 잘 나왔죠. 탑상형 구조인데 침실은 일단 3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거실은 역시나 두 방향으로 창문이 있고 주방이 이쪽으로 좀 숨겨진 주방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넣게 되면은 침실 2개 있잖아요. 2번 3번 방에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주게 되고 현관 쪽에도 이런 식으로 방 하나를 안쪽으로 벽을 좀 빼는 대신에 현관 쪽에 일종의 현관 팬트리 역할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원래 현관도 양쪽에 신발장이 있어서 작지는 않은데 일종의 팬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4B12가 있는데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뭐 드레스룸 잘 크게 뽑아줬고요. 얘도 옵션 들어가 보시면은 좀 전에 A형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방에다가 붙박이장과 현관 및 복도 팬트리 역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100형이 나오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분양가가 100형을 가라는 건가? 분양가 차이 봤을 때 100형을 가면은 뭔가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일단 현관에 들어갔을 때 현관 창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복도 팬트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전반적인 모습은 84형과 비슷해요. 그죠? 구조가 거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방이 숨겨진 주방이 아니라 이렇게 요즘은 주방이 디스플레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손님들이 왔을 때 주방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라든가 또 요 아일랜드 방식에서 이제 요리하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주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할 수 있게끔 해준 거 정도가 있다. 특히나 팬트리가 옵션이라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1이 있고 A2, A3, A4까지 나뉘어 있는데 전 그래서 뭐 평형도가 많이 다른가? 그랬는데 그런 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 발코니 있고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이 있거든요. 실외기실이 좀 침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는 특징입니다. 이걸 말씀 못 드렸네요. 유기형도 그렇고 딴 것들도 침실 바로 옆에 실외기실 붙어 있지는 않고 피난구 있고 실외기실이 있다는 측면에서 소음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100형으로 들어오면 얘가 A1, A2, A3, A4인데 뭐가 차이냐면 이 부분 있죠.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인데 여기 보시면 실외기실이 좀 작아요. 얘는 뭐냐면 A2는 실외기실이 좀 더 커요. 그죠? 그 다음에 A3는 실외기실이 더 커요. 그 다음에 A4 가시면 실외기실은 위쪽이랑 비슷한데 하향식 피난구가 얘보다 좀 더 작은 것 같고 좀 긴 위로 세로로 좀 긴 것 같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A1, 2, 3, 4 네 가지 타입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크기를 갖고 나눠놨어요. 분양가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차이 나지도 않는데 여하튼 이걸 나눠놨다. 큰 차이는 없다.
전반적으로 기본적 평면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84에서 보셨지만 이런 붙박이장 같은 게 들어가 준다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 기본형과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원래는 요건데 훨씬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다는 거, 자세한 건 이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백형 B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뒤집어 놓은 건데, A형을 뒤집어 놨는데 주방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주방의 구조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요리하는 모습, 이거는 돼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얘가 좀 더 낫지 않나? A형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얘는 현관에 현관 창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팬트리가 복도에 아까 A형보다는 좀 작게 있는데 주방에도 팬트리가 하나 들어가 줍니다. 팬트리가 3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물론 침실의 드레스룸은 A형이 좀 더 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옵션형을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여기 뭔가 가구나 이런 걸 좀 변화시켜준다,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제가 뭐 평면도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좀 재밌게 내는 게 이제 푸르지오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건데도 형을 나누는 것도 약간 다른 의미에서 재밌기도 하고요. B형도 나름 저는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팬트리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리고 중층 이상은 조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평면도하고 동호수 이런 걸 같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망포역에. 근데 주변에 단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변 단지들 보시면 망포역 아이파크 보시면 얘가 19층, 그 다음에 그대가 프리미어도 21층, 뒤에 있는 하이츠도 22층, 그 다음에 SK 영통 얘도 26층, 얘가 조금 높긴 해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두산 우성 한신 같은 경우에도 20층이거든요. 즉 전반적으로 20층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40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층이면 20층 이상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나름 시티뷰라 그래야 되나요? 특히나 야경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게 평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체 편의성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푸르지오는 그리너리 라운지라고 하는 특화된 자신들의 어떤 설계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골프 연습장,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도서관 등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떠 있죠. 네, 그리너리 라운지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하 4층에 골프 클럽이 있어요. 지하 4층에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독서실이 있어요. 스튜디오, 그리너리 스튜디오라든가 뭐 휴게실 라운지 같은 게 있습니다. 두 개는 지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지하에 들어가도 무방한 어떤 시설이죠. 예, 골프 연습장은 어차피 빛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독서실도 창문 있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네가 2층에다가 나머지를 갖다 전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작은 도서관, 카페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느 단지나 들어가는 거고, 피트니스 클럽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뭐 시니어 클럽도 다 들어가는 거고, 실내 운동실이라고 그래서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실내 체육관, 반코트, 농구장 반코트 규모 뭐 이런 거 있는 건 나쁘지 않죠. 전반적으로 얘가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공간과 2층을 이용해갖고 나름 깔끔하게 들어가줬다. 다만 뭐 사우나라든가 수영장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들어가는 순간 이름이 바뀔 겁니다. 푸르지오가 아니라 푸르지오 서밋으로 바뀌겠죠. 예. 그리고 분양가는 더 뛰겠죠. 이렇게 해서 규모가 600세대 규모에는 꿀리지 않게, 다른 단지에 꿀리지 않게 들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간다는 게 좀 특이점이죠. 아까 조금 전에 좀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상업시설이 들어가줘서, 그리고 이게 대류변 상업시설이라서 일반적인 단지들에 들어가는 상업시설보다는 훨씬 뭔가 유용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54대로 파악이 됐는데요, 정확한 건 확인이 요망됩니다. 1.54대 1인데 푸르지오인데 조음이라 써놨습니다. 이건 사실 푸르지오를 약간 제가 비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푸르지오 많이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푸르지오 단지들의 기본적인 주차 대수는 대략 1.3대 1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도심에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기가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1.5세대를 넣어줬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 단지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저는 푸르지오가 앞으로 다른 단지들도 최소한 1.5대급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차하고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번엔 잘 나왔습니다. 1.54대 1. 근데 이거 좀 특징적인 거는 이 부분인데, 지하 2층에는 일단 좀 전에 보셨던 근린 생활시설 들어가잖아요. 상업시설들의 주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하 3층이 중요한데, 여기 공용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원래 네이버가 원래 옛날 사진을 항상 띄워주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일 때 사진이죠. 이거 딱 보시면 여기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 주차장을,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타입을 한 거죠. 사실 여기 수원시 도시개발공사도 여기 건물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즉 지하 3층을 공용 주차장으로 일종의 기부 체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바로 옆에 망포역 있잖아요. 이게 직통 연결 예정입니다. 공고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하 3층 공용주차장에서 망포역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국가철도공단,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의 향후 인허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인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데 과연 안 내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지삼청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오시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망포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용하려고 주로 오시겠어요? 망포역 이용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거기 있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공영인데 그걸 망포역에 직통 연결을 안 시켜준다?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설계만 제대로 한다면. 여기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아니고 약간 경사진 통로 같은 걸 연결시킨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인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이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연결시켜주는 게 당연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인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나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얘가 직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단지는 나쁘지 않잖아요. 2번 출구하고 1번 출구가 그냥 단지 앞에 입구 나가자마자 있기 때문에 사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굳이 직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직통이 되면 더 좋긴 하죠. 하여튼 이 공영주차장이 들어간 걸로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확정된 건데 얘를 직통으로 연결시킬 건지를 갖다가 확정이 안 된 건데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 생각해 봤을 때 연결을 안 시키는 게 굳이 연결을 안 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결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입주민 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하 8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8층까지 판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푸르지오가 오랜만에 저는 주차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은요, 신영초, 태장, 영통, 영일중 등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학군 찍어보시면 신영초가 길 건너 이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 초록색이 학군입니다. 찍어보시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내 아파트가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신영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여기잖아요. 신영초등학교 배정받는 끝자락에 있긴 한데 근데 얘는 지하로 직통이 연결이 된다면 또 좋은 점 하나가 이 큰 대로를 초등학생들이 그냥 건널 수 있다는 점, 아래로 내려가서 뭐 그 점도 있어요. 좋은 점으로는. 물론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신영초까지 거리는 대략 550m 정도 됩니다. 대략 거칠게 쟀을 때 초품화급은 아니라는 거 이거 갖고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 위치가 그런 건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단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런 걸로 많이 까내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초품화급이 아니란 게 아쉽기는 하죠. 근데 중학교는 뭐 여기 태장중학교라든가 영일중학교라든가 뭐 이런 놈들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태장, 영통, 영일중 등이 있다. 초등학교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원가는 예전처럼 뭐 영통이고요. 수원에 뭐 학원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셔틀이라든가 또 망포역 바로 앞에 들어가잖아요. 전철 노선 같은 거 이용해서 어차피 초등학생은 가까운 데 보내는 거고 중학교 이상에서 좋은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큰 문제는 안 되는 곳이다. 영통이잖아요. 편의성도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통입니다. 수원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얘 위치라든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편의성에서 절대로 떨어지는 동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정보였고요.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한 줄평에서 이미 넘어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수원 분양가는 이미 10억은 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팔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영통, 얘랑 같은 좀 이따 보겠지만 얘랑 같은 영통에 들어간 센트럴자이도 완판 쉽게 됐거든요. 그로부터도 시간이 좀 지난 데다가 저는 얘 위치가 센트럴자이보다는 좀 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위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자세히 분양가를 비교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망포역 프루지오 르마크가 30년에 들어가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그랬는데 10.3억에서 12.4억. 조금 비싼 거 아니냐? 8사 기준입니다. 이거. 옵션 포함했을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건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르마크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찍어보시면 가장 가까운 게 얘네들은 좀 구축이에요. 아이파크하고 그대가는 구축이고 망포부터 거리는 좀 되지만 힐스테이트 영통이 있어요. 얘가 17년 들어간 그래도 아직까지 준신 취급을 받거든요. 10년이 안 됐으니까. 근데 얘 보시면 8사형이 전고점 뭐 한 11억까지 갔었는데 11억 5천까지 갔었는데 올해 들어서 10억 3천 4천 싼 게 3층 9억 4천이 있긴 한데 그리고 2층이 9억 6천 7백이 있긴 한데 10억 5천 6천이 떴어요. 27층 6층이. 다른 형도 보시면 8월 들어서만 10억 6천 10억 2천 10억 7,200까지 나왔습니다. 7월 달에도 10억 7천대가 있었고요. 6월 달에는 10억 8천대도 있었습니다. 거래도 좀 꽤 많이 되고 있어요. 10억대로 다 되고 있어요. 정리를 좀 이따 해드렸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영통 아이파크 캐슬이 있습니다. 1단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19년도 들어갔습니다. 즉 힐스 영통보다 좀 더 늦게 들어갔어요. 즉 좀 더 최근에 들어갔죠. 얘 같은 경우에도 84가 110이죠. 지금 보시면 전고점 따라왔다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전고점은 10.7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7월 8월에만 9억 6천 9억 7
7천 요선에서 계약이 되고 있어요. 10억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근접했죠. 지금 9억 7천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6천원에서 7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단지는 바로 옆에 있는 2단지입니다. 뭐 2단지는 1단지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19년도에. 얘도 보시면은 110에 1이 있는데 전고점은 9억 7천까지 갔었는데 떨었다가 상승해서 회복하는 추세고, 얘는 근데 1단지보다는 조금 싸요. 1억 정도 싼 것 같죠. 지금 8억 7천인가? 왜냐면 얘가 좀 전에 9억 7천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8억 7천.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망표까지 거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거든요. 차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 1단지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늦게 들어갔어요. 더 최근에 22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백구가 84들인데 최고가가 이제 8.7억. 좀 전에 2단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 17조 6억 6천은 딱 비율 보면 증여성 거래고, 나머지 8억 2천 3천, 8억 6천 4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신축인데 이유는 망표보다 얘는 좀 더 많이, 얘보다 3년 늦게 들어갔는데 가격은 비슷하게. 뒷단지들은 조금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뒀는데 뭐냐면 요거예요. 푸르지오 르마크에서 가까운 순인데, 푸르지오 르마크에서 가깝다는 거는 망표역까지의 거리도 가깝다는 거예요. 얘가 재밌는 게 가까운 단지들이 더 일찍 들어갔어요. 즉 망폭에 가깝긴 하지만 들어간 연차는 더 된 아파트들입니다. 힐스 영통이 망폭에서 가깝지만 제일 먼저 17년도에 들어갔고, 즉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이 캐슬 1, 2단지인데 얘네가 19년도에 들어갔어요. 즉 영통보다는 늦게 들어갔지만 망폭에서는 좀 더 멀어요. 그다음 가장 최근에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게 로케 1단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2년 가장 최근에 들어갔지만 요 주변에서는 망폭에서는 가장 멀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힐스 영통이 10.6억, 10.7억까지 있습니다. 8억도 있었고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이 로케 1, 2단지가 같은 시기에 들어갔지만 1단지가 망표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9.78억까지 나가고 있고 2단지는 8.9억 정도까지. 그 다음에 로케 1단지가, 영통 로케 1단지가 가장 최근에 22년도에 들어갔지만 최고가는 8.7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밑에다가 망표역 주변 분양가는 지금 현재 역간 거리가 연식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연식이 좀 더 됐더라도 망표역에 가까우면 좀 더 가격을 쳐준다. 수원시민분들이 그러신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르마크는 어떠냐? 제일 가깝습니다. 망포역에. 좀 전에 힐스영통이 요즘에 제일 가까운 놈인데, 물론 이제 가깝죠. 직선거리로 따지면 500m예요. 도보 가능해요. 근데 푸르지오 르마크는 그냥 직결도 될 수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럼 얘는 요 망포역 쪽에서 연식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역간거리도 제일 좋을 뿐더러 연식도 얘는 30년에 들어가잖아요. 얘 30년에 들어갔을 때 힐스테이트 영통은 14년 차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크 캐슬 1, 2단지도 19년에 들어갔으니까 10년이 넘어가 봐요. 10년 차 넘어서 9초로 넘어가는 시가 돼요. 근데 그때 세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푸르지오 르마크가. 그럼 얘는 역간거리도 이 중에 제일 좋은 데다가 연식도 제일 세핑이네? 그럼 무조건 얘네들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인데 얘네들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힐스테이트 영통이 얘 들었을 때 13, 14년 차 나는데 얘 전고점이 11.5억까지 갔던 애예요. 나머지 애들도 10억이 넘었었던 애들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분양가가 비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수원에서 얘는 무려 12억이 넘어서 나왔지만 얘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얘는 비싼 게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 전반은 전고점 돌파 시도 중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특히나 신축이 고점 돌파.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들이 들어왔어요. 광교 이후로 신축이 상당히 많이 없다가 얘네들 다 신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9년도, 17년도부터 들어간 이런 신축들이 나름 가격이 오르면서 입지가 괜찮은 단지들, 얘네들 괜찮은 단지잖아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21년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자이언앤힐스 2012년에 들어간 구축으로 보이지만 얘 어디 있습니까? 광교에 있죠. 그러니까 수원을 보려면 일단 광교를 봐야 됩니다. 광교역이라 정확히는 광교중앙역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교중앙역에 보면 바로 앞에 들어간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얘를 보시면 2012년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13년 차 된 구축이죠. 근데 109형이 84거든요. 110형까지. 얘는 109부터 114까지가 전부 다 이제 84거든요. 얘네들 가격 보시면요. 타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단 16억을 찍고 있습니다. 25년 6월 가격인데 보시면 전고점이 21년도에 15억 5천이었어요. 이미 뚫었어요. 그죠? 다른 형도 이미 뚫고 많이 올라가는 형도 있습니다. 보시면 형별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 15억 6천이었는데 지금 16억이 이미 뚫었어요. 뭘? 21년 전고점을 다 뚫은 형태들이죠. 얘도 보시면 15억 6,500이었는데 지금 16억 5천 이런 식으로. 그 전 타입이 이게 사실 다 84이기 때문에 이 단지는 다
21년 걸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교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형은 다르지만 자연엔자이 2단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시면 형은 다르지만 다른 단지들 서밋플레이스 광교 15년 좀 더 뒤에 들어간다는데 얘도 보시면 지금 21년 전 고점을 뚫었다는 게 명확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광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광교 중흥 S클래스 있어요. 원천호소 바로 옆에 있어서 좋은데 아직은 그래도 준신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는 좀 먼데 얘도 지금 보면은 뚜렷한 상승세죠. 21년 전고점을 뚫을락 말락하는, 그죠? 근데 얘는 사실 19년도 들어가기 때문에 21년 전고점을 찍을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그잖아요. 21년 전고점 때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21년 전고점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거. 근데 이미 그거 갖다 넘어서는 쪽으로 가고 있다. 뭐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편한 광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21년도 자체는 거래가 없었으니까 지금 상승 곡선 보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즉 수원이 전반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했고 시도 중입니다. 광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뚫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단지들 갖다가 뽑아봤는데 하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영통에 있는 건데 영통 센트럴자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의 9평 10억 분양가를 뚫었던 단지입니다. 근데 얘가 있고 그다음에 영흥수 프루지오 파크 비엔 프루지오예요. 근데 이름이 힘듭니다. 어디냐면 망포역 보셨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가면 영통역이잖아요. 여기 근처에 아파트 찍어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영동자이 센트럴파크라고 여기 보이시죠? 영통역까지 거리는 대략 300m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영흥수 프루지오 파크비엔도 있습니다. 비슷한 쪽에 있는데 일단 자이 센트럴파크 보시면 27년 3월에 들어가니까 시세는 없죠. 지금 아직 짓고 있는 중인데 다만 분양권 전매들이 있죠. 분양권 전매의 가격이라는 거 호가라는 거 감안해주고 보셔야 됩니다. 피는 붙었어요. 2억 정도 붙었는데 11억 9천 뭐 하여튼 12억 선에서 이런 식으로 12억 5천도 있고 이거는 분양권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고 여기 영흥수 프루지오 파크비엔 얘는 상당히 입지가 쾌적하고 이런 데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역으로부터는 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최근에 분양됐던 거죠. 23년도에 분양됐는데 최신축이죠. 아까 망포역 쪽에는 22년이 그나마 최근이었는데 23년 6월 들어갔거든요. 얘가 실거래가들이 좀 떠요.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들이 조금 뜹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보시면 이제 뭐 84형인데 9억 4천, 9억 7,500 6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4들 매매 호가를 보시면 거의 10억 선에서 나오고 9억 5천에서 10억 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얘네 둘을 봐야 되냐면 얘 같은 영통이 있잖아요. 영통에 있고 특히나 자이 센트럴파크 얘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나쁘지 않잖아요. 주변 나쁘지 않잖아요. 이쪽 구성도 그렇고 여기 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간거리는 한 300m 나쁘지 않고 근데 얘가 르마크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 우위냐 자이 센트럴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역까지 거리부터 시작해서 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있거나 이러진 않지만 나쁜 건 아니다. 학교 측면에서는 자이 센트럴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초등학교 거리 막 이런 거 그때 뭐 여기가 뭐 학교가 뭐 1km 돼서 저항애들 못 갈 거리다 이런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 이 얘기입니다. 뭐 딱 어느 단지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분양권이 10억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좀 전에 봤던 영통에 최근에 들어간 영흥수 프루지오 파크비엔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11억까지 호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10억 선까지 지금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두 단지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과연 비싼 건가 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하팍하고 화프 브리시엘 즉 화서역 쪽에 있는 단지 21년 23년 들어간 신축인데 이건 더리체 때 제가 디에트르 더리체 때 성균관대 쪽에 들어가는 거 개할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화서역도 GTX C가 생겼을 때 항구정 거꾸로 와서 수원역에서 탈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화서역에서 멀지가 않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화팍 대략 수원역까지 700m급 브리시엘은 더 가깝습니다. 브리시엘은 대략 300m급입니다. 근데 이 화팍이 먼저 들어왔었죠. 화팍 같은 경우에 지금 그때 디에트르를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화팍이 13.9억에 거래했던 걸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얘가 더 높게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116이 84인데 얘 보시면 보이시나요? 6월 달에 14억 500을 찍은 게 있습니다. 평균적인 거래는 12억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가 고층이다 보니까 층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타입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봤는데 6월 달에 13억 천짜리도 나왔네요. 그리고 브리시엘을 또 같이 보시면 브리시엘이 좀 더 늦게 들어갔잖아요. 얘는 23년에 들어갔는데 얘는 120하고 121, 122 얘가 공급 면적이고 전용 면적은 얘네가 84입니다. 얘를 보시면 최근에 13억을 쳤고요. 8월 달에 12억 8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B형은 최근 거래가 없고요. C형은 12억 4천에 최근 거래. 요 밑에 건 23년도 겁니다. 따라서 요걸 정리했는데 두 단지 즉 브리시엘과 화팍을 정리했는데 화팍은 11.2억에서 최근에 14억 500까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최고가라서 저는 12.3억 정도까지 평균적인 거래가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14.5억이 있었어요. 두 달 전에.
그리고 브리시엘은 12억에서 13억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보셨지만 광교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23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추세가 그죠? 브리시엘은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현재로서 아직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역시나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보이죠.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올해 들어서 11억, 12억 가다가 13억으로 가고 있으니까 24층짜리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수험분들은 지역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푸르지오 르마크의 가격을 비교할 때 요 두 군데 하나는 영통 쪽에 센트럴자이하고 영흥숲 푸르지오 얘하고 또 하나는 화서 쪽에 화팍이나 브르시엘의 현재 가격 그리고 추이를 비교해 보시면 르마크가 지금 비싸게 나온 건가 아닌가 갖다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영통에 들어가 있는 센트럴자이나 파크비엔 얘하고 뭐 푸르지오 르마크를 비교했을 때 뭐 르마크가 좀 더 나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통 연결해 봤을 때 화서 쪽은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화서 쪽 분들도 화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요 가격 비교했을 때 저는 르마크가 비싼 건 아니다. 더구나 2030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화서 쪽에 있는 단지들하고도 화팍하고는 10년 차이 나게 되고 브리시엘하고는 7년 8년 차이 나게 되거든요. 횟수로 줬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이 가격이 나쁜 거냐 하면 그렇잖아요. 화팍이나 브리시엘이 이 가격이 8년 뒤에도 유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갈 건데요. 그렇게 해서 30년 스태핑 들어가는 푸르지오 르마크가 지금 이 분양가로 들어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단지가 더 좋다 이게 아니고 화팍이나 브리시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격이 나쁘지 않다. 어느 단지가 좋다가 아니라 이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두 지역 화서 쪽과 같은 영통에 들어간 센트럴자이, 푸르지오 이런 거 비교해보는 거. 투자가치 평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은 자립형 대도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수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립형 대도시의 원도심은 옳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 수원이 남부의 중심축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주택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수원 인구였는데 빠져나간 분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빠져나갔죠. 신도시 많이 생겼잖아요. 동탄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자립형 대도시인 수원의 원도심들의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도심 쪽에. 따라서 이런 원도심은 생활편이나 이런 거는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 영통도 당연히 그렇지만 따라서 이런 자립형 대도시의 원도심은 저는 언제든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지 중에 하나다. 더군다나 역에 아주 가깝게 그냥 역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망포역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싼 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주변에 들어가 있는 일스 영통이나 아이파크 캐슬 1단지, 2단지 얘네들에 비해서 얘가 위치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역간 거리에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쪽 왼쪽보다는 이 오른쪽이 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가격은 더 높아요. 그랬을 때 바로 앞에 들어가고 신축인 얘가 비싼 거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호재들이 있잖아요. 동탄 도시철도 트램도 연결되고 GTX-C도 수원역 들어왔을 때 망포역 이용해서 한 4정거장 가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 써놨지만 뭐 인덕원선도 오른쪽 영통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호재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 호재가 실현될 때마다 가격은 변동이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얘는 30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멀고 멀다는 GTX-C도 입주하고 나서 얼마 뒤면 통이 되거나 혹은 완벽하게 가시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백형도 괜찮아 보인다 썼어요. 이거는 시행사 푸르지오의 의도인데 이건 푸르지오가 서서 푸르지오가 만든가 시행도 푸르지오잖아요. 의도가 보이는데 알면서도 속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왜냐면 84 가격하고 비율 따져보면 사실은 아주 크게 메리트는 아닌데 나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형이. 그래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심 건축 지원은 저는 잘 뽑은 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다른 곳들이 워낙에 이 도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를 많이 못 파다 보니까 공사비 때문에 주차 대수가 막 1대1 나오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넉넉한 입주대 기간 30년 2월이니까. 그리고 후상향 이 뒤에 나올 수원의 신축 단지들은 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수원의 신축이 계속 모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자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던 건데 그 모자랐던 수원의 신축들이 괜찮은 자리에 이런 식으로 입지에 들어온다? 얘보다 계속 뛸 겁니다. 센트럴 자리가 10억이었는데 얘가 12억에 나왔다면 이후에 어딘가 여기에 아주 근접해서 좋은 조건에 1급 브랜드로 들어가면 당연히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상향이라고 그러죠. 우상향 말고 뒤에
나올 단지들의 분양가가 높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특히 수원은 그럴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점이 투자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망포역 프루지오의 르마크의 미래 가치는요, 뭐 GTX-C하고 동탄 1호선 개통됐을 때 일단 호재로 반영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후상향 수원 신축 분양가가 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수원의 경우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디에트르리체 수영장하고 사우나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30년 신축, 30년에 들어가는 신축이라는 뜻입니다. 2030년대에 들어가는 신축. 주변에 지금 괜찮다고 평가받는 아파트가 그때는 구축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르마크 얘가 그 가격들과 아주 큰 차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미래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한 줄평, 두 줄평인데요. 뒤에 나온다던 그 단지가 바로 이 단지, 이번 주에 나온 단지들이겠죠. 후상향에 해당되는, 뒤에 나오는데 좀 뭔가 비싼 듯한 아파트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분양가 중개. 근데 얘도 그런 단지예요. 뒤에 나온다던 그 단지, 누구나 얘가 나올 줄 알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비싸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비싸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후상향의 정석 정도로 볼 정도로 딱 맞춰줘서 나온 것 같아요. 프루지오가 머리를 잘 썼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주차 같은 거 잘 뽑아준 것도 그렇고 팔릴만하게 내놓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왔는데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단지다. 선발단지 영상은 제가 괜찮다 안 괜찮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얘는 괜찮은 단지다 이렇게 봅니다. 세부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걸러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적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질문하시면 제가 그렇게 무거운 놈이 아니라서 잘 답변 드립니다. 다만 뭐 가점 계산을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힘든 질문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여하튼 들어오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좋은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